네, 지금서부터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현대차의 그 종합주가, 현대차의 그 차트, 현대자동차의 그 차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골든 크로스가 났죠. 하락 추세 중인 무거운 이평선을 상승 추세로 바뀐 가벼운 이평선이 뚫으면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네, 골든 크로스로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데드 크로스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이 자리에서 골드 크로스가 나오고요. 또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자, 이런 과정을 골드 데드 골드 데드 골드 데드 거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골든 크로스가 나고 나서부터 21이평선을 보세요. 5일이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서부터 어떻습니까? 주가가 엄밀하게 말하면 뭐 하루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죠. 자,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고 나서 한 4, 5일은 계속 상승을 하고요.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골든 크로스가 나고 나서 4, 5일보다 훨씬 큰 여러 날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한번 잠깐 20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 위에 60일 이평선 하나 더 얹어 보겠습니다. 자, 요 자리 다시 다른 건 다 지우고 다시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락 추세 중인 60일 이평선을 상승 추세로 바뀐 22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난 자리죠. 그죠? 자, 5 이평선과 21 이평선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무거운 21 이평선하고 60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어떻습니까? 주식은 조금 더 크게 60 이평선 밑으로 안 빠지면서 상승을 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즉, 좀 더 무거운 이평선끼리 골든 크로스가 나니까 주가가 안정감 있게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60일 이평선 대신에 120일 이평선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네, 120일 이평선이 이번에는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났습니다. 하락 추세 중인 120일 이평선을 상승 추세로 바뀐 60일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어떻습니까? 주가가 좀 더 안정감 있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사이에서 또 작은 이평선은 데드 골드를 반복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자, 이번에는 더 큰 이평선 242평선을 띄워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떻습니까? 여기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자, 현대차 주가가 더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크게, 가파르게. 자,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이 순간부터 주가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정배열로 바뀐 상태죠. 완전히 정배열로 바뀐 상태. 그죠? 완전히 정배열로 바뀐 상태입니다. 정배열로 바뀌면서 어떻습니까? 주가는 탄력적으로 하위에 있는 이평선은 매수 대기 중인 이평선으로 바뀌면서 매수 대기 세력으로 바뀌면서 주가가 급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급하게. 데드 크로스는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이거의 반대의 경우. 이거의 반대의 경우입니다. 데드 크로스의 경우는, 자, 여기서 바로 현대차에서 바로 이제 가능하네요. 자, 작은 파동으로 데드 골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21 이평선이 60 이평선 대다하면서 주가가 크게 한번 술려면서 빠지고요. 이번에는 241 이평선을 120 이평선이 또 데드 크로스가 나서부터 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주가가 한 차례 여기서 더 빠지죠. 그죠? 여기서는 데드 크로스가 나고 여기서 이만큼 빠지고, 여기서 또 데드 크로스 나고 나서 주가가 어떻습니까? 이제 확 빠지고. 일반적으로 데드 크로스가 난 이후에는 주가가 하락 추세고, 골든 크로스가 난 이후에는 주가가 상승 추세가 맞습니다. 특히 무거운 이평선끼리 데드 혹은 골드가 나면은 그 주가는 이후에 더 많이 하락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아까 제가 이 그림으로 보였던 그림으로 보였던 그림, 요 그림이 이게 아니라 이 그림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볼까요, 이렇게. 자, 5일 이평선이 21 이평선을 뚫고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5일 이평선이 21 이평선을 뚫으니까 21 이평선이 61 이평선을 뚫고, 그 다음에 61 이평선이 121선을 뚫고, 121 이평선이 240을 뚫는 모습. 네, 아까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이렇듯 골든 크로스는 이후가 난 이후에는 매수 타이밍 주가가 상승하고, 데드 크로스 이후에는 주가가 내려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셨고, 상위 이평선끼리 골든 혹은 데드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 주가는 더욱 더 하락 추세의 속도를 내거나 혹은 상승 추세의 속도를 낸다는 걸 여러분이 배우셨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꼭 보면은 데드 크로스가 났다고 해서 팔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해요?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시면, 자, 골든 크로스는 매도 타이밍. 예, 이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 크로스는 매도 타이밍. 자, 경우에 따라서 상위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난 이후에는 희한하게 주가가 그 순간서부터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 정확하게 골든 크로스가 났죠. 그죠? 골든 크로스가 났죠? 골든 크로스가 난 이후에 주가가 어떻습니까? 네, 빠지고 있죠. 그죠? 골든 크로스는 경우에 따라서는 매도 타임이 맞습니다. 이래서 좀 주시기 힘든 건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이격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격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시면 그 모든 이제 이평선하고 캔들하고는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지금 241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때의 주가는 241선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떨어져 있죠. 그죠? 거리가 241선을 기준해서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죠. 즉 이런 이격도, 이걸 이제 이격도라고 하는데, 어떤 이평선과 특정 이평선과 현재 주가의 사이의 거리를 이격도라고 하는데, 이 이격도 때문에 골든 크로스가 나고 나서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격도를 맞추려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자, 골든 크로스는 현대증권. 아까 현대증권에서도 보시면은요,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났죠. 골든 크로스가 나고 어떻습니까? 주가가 빠집니다. 왜? 이격도를 맞추려고. 골든 크로스가 나서부터 주가가 빠집니다. 왜? 이격도를 맞추려고. 자, 골든 크로스는 매도 타임입니다. 삼형전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240이라고 122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서부터 어떻습니까? 주가가 좀 상승하더라 결국에는 하락을 하게 되죠. 이번엔 반대로 골든 크로스가 매수 타이밍인 경우입니다. 매수 타이밍 경우. 골든 크로스가 나서부터 어떻습니까? 주가가 쭉 상승을 하죠. 그러면 아까 그림은 뭡니까? 아까 그림은
아까 그림하고 좀 비교를 해드리면은,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골든 크로스가 나고서부터 60일 이평선하고 이격도도 벌어져 있고, 20일 이평선하고 이격도하고도 벌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의 당시 주가와 20일 이평 사이의 거리, 60일 이평선 사이의 거리가 꽤 됩니다. 그죠? 이격도가 됩니다. 현대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격도를 주인하고 주가가 하락하는데, 하위 이평선이 매수 대기 세력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121선까지 내려오지 않고 61선에서 반등하는 경우입니다. 반등하는 경우입니다. 삼성전자는 여기 제가 다른 이평선을 일부러 표시를 안 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120일 이평선이나 아니 60일 이평선이나 20일 이평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매수를 못 해주고 120일 이평선까지 밀려서 내려온 경우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게 어떻습니까? 골든 크로스가 났을 때 이미 이격도를 줄여버렸죠. 60일 이평선하고 확 붙어버렸죠. 그죠? 이런 경우, 즉 장기 이평선, 포인트는 120일하고 241선의 장기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났을 때 이격도가 벌어지지 않은 종목군들은 대부분 골든 크로스가 나고 나서 매수 타이밍이 맞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모빌리언스도 보시면 어때요? 골든 크로스가 났죠. 뭐하고 120일 이평선과 240일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고 나서 어떻습니까? 60일 이평선과의 이격도가 좁죠. 그러고 나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건 그물망이고요. 또 요번에는 데드 크로스는 매수 타이밍. 자, 아까와 반대로 데드 크로스가 매수 타이밍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 데드 크로스가 났습니다. 데드 크로스가 났거든요. 근데 주가가 이서부터 어떻습니까? 데드 크로스가 난 시점. 이거 좀 편집을 좀 해볼까요? 데드 크로스가 난 시점. 이 시점서부터 어떻습니까? 주가가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이것도 이격도를 맞추기 위한 겁니다. 이격도를 맞추기 위해서. 떨어져 있던, 그동안 빠이빠이하고 이별했던 이격도를 맞추기 위해서 주가가 반등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세요. 241선과 멀어졌다가 붙었다가 다시 멀어졌다가 붙었다가 이런 과정. 자, 이번에는 121선과 멀어졌다가 붙었다가 다시 120선과 멀어졌다가 붙었다가 121선을 같이 다가가려고, 이런 모습이 이격도를 줄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 다우지수 월봉입니다. 다우존스 산업 월봉 차트인데, 이것도 보시면은요, 희한하게 데드 크로스가 난 자리, 네? 이 데드 크로스가 난 자리 어떻습니까? 데드 크로스가 나고 나서 주가가 월봉으로 봤을 때, 큰 얼굴을 봤을 때 이 데드 크로스가 나고 나서 어떻습니까? 주가가 올라가죠. 왜? 이격도를 맞추려고. 이거는 20월봉선과 이격도를 맞추려고. 자, 3강 에멘트. 이건 최근의 차트인데요. 241 이평선하고 어떻습니까? 120 이평선하고 골든 크로스가 나고서부터 어떻습니까? 주가가 올라가죠. 왜? 이격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이번에는 241평선하고 61평선하고 어떻습니까? 골든 크로스가 났죠?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고 어떻습니까? 주가가 올라갑니다. 왜? 이격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주식을 하시면서 골든 크로스가 났네, 매수를 하고 데드 크로스가 났네 하고 매도를 하는 그런 면은 꼭 반대로 가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격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책에서 하란들 하면은 돈을 많이 못 따고 수익을 못 내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 데드 크로스는 매수 타이밍 경우 계속 지나가겠습니다. 자, 데드 크로스는 어떻습니까? 매수 타이밍. 아까 좀 전에 봤던 거. 자, 데드 크로스는 단기적으로 매수 타이밍.
이격도를 맞추기 위해서. 데드 크로스는 매수 타이밍. 데드 크로스는 매수 타이밍. 자, 이 같은 거 어떻습니까? 골든 크로스가 났죠? 골든 크로스가 났죠? 이번에는 이격도를 맞춰서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61선하고 21선. 여기 이제 뭘 볼까요? 어떤 이평선이랑 키스를 하는지 시초 차트로 피닉스 PD 2009년 6월도를 보겠습니다. 피닉스 PD. 피닉스 PD 2000, 자, 보세요. 골든 크로스가 나고 쭉 빠지죠. 희한하게. 왜? 이격도 때문에. 너무 벌어져 있으니까. 너무 벌어져 있으니까. 이격도 때문에. 자, 61선과의 이격도를 맞추고, 즉 61선에서 사람들이 사주어서 이제 그만큼이면 됐다, 싸다는 생각이 61선 근처에서 팽배해져서 그 다음부터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증권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골든 크로스 나오고 주가가 빠지죠. 어디까지? 61선 근처까지. 왜? 이평선 아래에, 그 아래에 있는 이평선들은 매수대기 세력이니까 어디쯤에서 사줄까 봤더니면은 60일 근처에서 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장기 이평선끼리 골든 크로스가 났네 사면은 어김없이 빠진다는 거죠. 아니, 어김없이가 아니라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사서 빠지니까 여기서 팔고 다시 올라가는 거 봤다가 여기서 샀다가 물리니까 여기서 팔고, 이런 악순환을 계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때때로는 골든 크로스가 날 때는 매도 타임이고 데드 크로스가 났을 때는 매수 타임이라는 거를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왜 그때가 매수 타임이냐? 주가에는 이격도란 게 있기 때문에 이격도 조정을 위해서 주가가 다시 특정 이평선으로 되돌아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가 났다고 매수, 데드 크로스가 났다고 해서 매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강의를 보신 분들은 골든 크로스가 났을 때, 특히 상위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났을 때, 상위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났을 때 61선과의 이격도를 한번 잘 눈여겨보세요. 60일. 주가는 20일 아니면 61선에서 반등을 합니다. 정비일 경우에 20일에서 60일 사이에서 반등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골든 크로스가 났을 때,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났을 때 덥석 사지 마시고 60일 혹은 20일 이평선까지 이격도를 줄이는 모습을 보고 꼭 사세요. 자, 모빌리언스 골든 크로스가 났죠. 여기와 여기가 이격도가 크지 않죠. 어떻습니까? 주가가 급상승을 하죠. 그죠? 자, 이 천일고속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자, 어떻습니까? 이 골든 크로스가 났죠? 242평선과 122평선 골든 크로스가 나고 주가가 반등하는 게 어딥니까? 21선과 이격도가 없애고, 즉 21선과 키스하고 주가가 반등하죠. 그죠?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가 났을 때, 특히 장기 이평선끼리 121평선과 241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났을 때 덥석 사지 마십시오. 이격도를 보고 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역주행하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의 진실 및 정배열, 역배열, 심화 과정이었습니다. 지금서부터 데드 크로스의 진실한 강의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골든 크로스하고 데드 크로스가 있는데, 흔히 골든 크로스는 뭡니까? 하위 이평선을, 약간 무거운 이평선,
가령 예를 들면 75일 이평선을 무슨 이평선이 33일 이평선 뚫는 33일 이평선이 뚫는 그런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은 골든 크로스라고 하죠. 요런 모습을 뭐라고 합니까? 요런 모습을 골든 크로스인데, 무슨 크로스? 33 이평선이 75 이평선을 뚫는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 무거운 이평선이 이러한 이평선을 뚫는, 즉 예를 들어 33일 이평선을 어떤 이평선이 75일평선 이렇게 뚫고 내려가는 거를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뭐라고 하나요? 네, 데드 크로스라고 하죠. 데드 크로스. 무슨 데드? 이게 3375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33일 이평선은 다시 말로 33 이평선이란 다른 말로 33일 동안 주식을 산 사람들의 평균 매입 가격이란 뜻이죠. 그죠? 75일 이평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75일 동안 주식을 산 사람들의 매입 가격입니다. 그러면은 33일 이평선이 75일 이평선을 뚫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33일 동안에 매수한 사람들이 75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을 이겼다는 거죠. 이겼다는 거. 즉 현재 만약에 주가가 이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아직 데드 크로스가 안 난 상태입니다.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안 난 상태입니다. 주가가 현재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현재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현재 75일선은 어떻습니까? 75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 주가가 여기 있으니까 자기 본전 가격은 못 왔죠. 그죠? 75일 그 평균 매수한 사람들의 가격은 여기인데 현재 주가가 여기니까 이 사람들은 물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뭐 33일선이 이렇게 뚫었다는 거는 뭐냐면 33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이 물린 사람들을 다 소화를 해내고, 그죠? 다 받아주고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매수 사인이라고 하는 거고, 반대로 데드 크로스 사인은 뭐냐면은 33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그 평균 가격을 75일선이 돌파했다는 얘기는 뭐? 아, 죄송합니다. 이거 수정했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만은 이 빨간색 요게 이제 75일선이 되는 거죠. 75일선이 되는 거고, 죄송합니다. 이게 33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75일 동안에 그 평균 매수 가격을 33선에 뚫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도 아직 데드 크로스가 나기 전입니다. 데드 크로스가 나기 전이라고 하면은 33일선에 데드 크로스가 나기 전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 파란색으로 다시 고치고, 이거는 이제 빨간색으로, 이거를 빨간색으로 수정을 하면 33일선을 빨간색이었으니까 현재 주가가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75일 사람들은 평균 매수 가격이 만약에 여기라고 하면은 여기보다 현재 주가가 위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계좌가 플러스인 상태죠. 그죠? 근데 이거를 33일선이 이걸 뚫고 내려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33일 동안 평균 매수한 사람들의 심리가 급속히 안 좋다는 의미입니다.
냉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75일선에 버티고 있는 사람들을 뻥 뚫어버리고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데드 크로스를 일반적으로 매도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골든 크로스가 나거나 혹은 데드 크로스가 나는 걸 보면은 이건 좀 따로 저장해 놓고요. 바꾸는 거 보면 나는 거 보면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자 75일선을 33일선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뚫고 올라갑니다. 뚫고 올라가면서 이 뚫고 올라가기까지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그 전에 주가가 이렇게 캔들 이렇게 위로 이렇게 상승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럼 주가가 이게 캔들이 이렇게 상승하면은 뭐 이 31일선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는 33일 이평선 이렇게 따라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정작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났을 때 캔들하고 이 33일 이평선 혹은 골든 크로스하고 난 거리가 굉장히 먼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희한하게 33일 이평선하고 75일 이평선하고 골든 크로스가 나서 매수를 했는데 책에서 매수를 하라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자기가 사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떨어지는 건 이제 이렇게 떨어지죠. 파란색 캔들로. 왜 이렇게 떨어지냐면은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33일 이평선과 캔들은 항상 떨어졌답니다. 즉 이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붙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33일선이 이렇게 33일선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 캔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33일선하고 만나줘야 됩니다. 이렇게 만나는 과정을 다른 말로 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과정을 조정이라고 하는 거고, 다른 말로는 눌림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다시 이 조정을 받고 주가는 어떻습니까?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골든 크로스가 난 시점에 이 이평선하고 주가하고 너무나 거리가 떼어졌을 때는 조정을 좀 급하게 들어가지 말고 조정을 좀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조정을. 왜냐? 캔들하고 이평선은 꼭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조정을 받고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골든 크로스가 나서 내가 사면은 주가가 고점이고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팔았더니만 다시 올라가고, 그런 이유가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는 이유가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는 이유가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데드 크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드 크로스도 이게 정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요지인데, 데드 크로스도 중요한 뭐냐면, 자 여기 75일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일선이 데드 크로스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33일선이 여기까지 내려오려면은 그 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주가가 먼저 이렇게 떨어져야 됩니다. 주가가 먼저 이렇게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데드 크로스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보면은 33일 선하고 주가와 거리가 굉장히 되게 멀어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데드 크로스가 나서 이제 끝났구나 해서 이걸 던지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또 주가가 올라갑니다.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왜 올라옵니까? 33일선하고 만나기 위해서. 데드 크로스가 났던 33일선하고 만나기 위해서 주가가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아, 이제 진짜 올라가나 보다. 응? 올라가나 보다 해서 샀더니면 웬걸? 그다음부터 또 33일선 맞고 또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을 뭐라고 합니까? 요렇게 헤딩하는 요 구간을 다른 말로는 저항이라고 하죠. 저항. 그죠? 아이고. 저항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모습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골든 크로스가 나는 시점에 33mm 이평선하고 현재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면 기다리라는 겁니다. 언제? 33mm 이평선의 조정이 올 때까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데드 크로스가 나왔을 때 현재 주가와 33mm 이평선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 기술적 반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33mm 이평선하고 맞기 위해서. 하지만 100% 이게 항상 그 맞아 들어가는 법칙은 아닙니다. 100% 항상 벗어나는 법칙은 아닙니다. 이런 법칙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항상 일어나는 그런 법칙은 아니고 한 60%에서 70% 정도 일어나는 법칙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런데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 책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났다고 해서 매수를 하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서 매수해 보면은 주가가 빠진다는 거죠. 빠져서 팔아버리면 다시 올라가고, 데드 크로스가 났다고 해서 팔아버렸다면 다시 주가가 올라가고, 샀더니 또 빠지고 그런 거는 이런 원리를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잦은 실수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원리? 캔들하고 이평선하고는 만남과 이별을 한다. 그런데 꼭 이렇게 주가가 내려와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고 33일 이평선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만나는 경우,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올라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옆으로 이렇게 갔다가 33 이평선하고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소한 우리가 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거는 무슨 조정? 가격 조정이라고 하는 거고, 옆으로 가는 건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격 조정을 받는 경우와 기간 조정을 받는 경우에 어떤 게 더 힘이 세냐? 이게 기간 조정 가는 게 더 힘이 세겠죠. 당연히. 왜냐?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갔다가 하락하는 거랑 옆으로 왔다가 하락하는 거랑 어느 게 더 하락이 보기 심할까요? 네, 옆으로 왔다가 하락하는 게 더 하락의 힘이 셉니다. 하락의 강도가 더 셉니다. 즉, 조정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향후 주가가 얼마만큼 상승할 것이냐, 기술적 반등의 모습에 따라서 향후 주가가 얼마만큼 빠질 것이냐에 대한 것도 여기서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 골든 크로스가 났 시점에 주가는 오히려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다. 데드 크로스가 난 이후에 오히려 주가는 기술적 반등에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서부터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이제 일봉입니다. 일봉. 자, 일봉입니다. 일봉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크게 확대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자, 어때요? 75일 이평선을 33일 이평선이 데드 크로가 났죠. 이후에 주가가 일봉입니다. 주가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에, 여덟,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10일 동안 빠졌다가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 급반등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걸 좀 돌려서, 자, 데드 크로스가 났습니다. 자, 여기 데드 크로스가 이제 났습니다.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자, 여기하고 이 떨어진 이 간격을 보세요. 이 간격을 굉장히 많이 벌어졌죠, 그죠? 이거 즉 이 캔들하고 이평선하고 붙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후 주가는 하락을 하다가 어떻습니까? 붙죠. 근데 다시 한번 뒤로 가서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데드 크로스가 나기 전에 파는 게 가장 좋겠죠. 가장 좋은데, 자, 현재 데드 크로스가, 자, 이때 확실히 확정되어진 때가 종가가 1500, 한 8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1580포인트가 정도가 됩니다. 이후 주가는 막 급락을 하죠. 자, 그런데 나는 데드 크로스 나서 팔았더니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한 번쯤은 1624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내가 팔았던 가격보다 높게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죠. 그죠? 그런 기회를 줬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33mm 이평선이 따라 내려오면서 어떻습니까? 따라 내려오면서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캔들이 올라갔습니다. 그죠? 자,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데드 크로스가 난 시점서부터 여기서도 보시면은, 자, 여기 보겠습니다. 241 이평선하고 33 이평선을 보겠습니다. 자,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33 이평선 내려오겠죠? 자, 내려오면서 붙잖아요. 그죠? 데드 크로스가 났네, 난 팔아야지. 이때 파는 것보다 이때 팔았더라면 더 나에게 이 이득을 줬겠죠. 그죠? 그러면은 또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또 데드 크로스가 또 어디 있나요? 그런데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는 게 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그런데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는 게 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이 데드 크로스를 보세요. 이 데드 크로스를 보시면, 헷갈리니까 5일 이평선을 지워버리도록 하고, 여기는 데드 크로스가 났잖아요. 근데 데드 크로스가 나고 나서 그 두 가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데드 크로스가 확실하게 났습니다.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요 33mm 이평선 하고 요거하고 거리가 그렇게 길지가 않죠. 그죠? 크지가 않죠. 그렇게 많은 이격이 벌어지지 않죠. 그죠? 여기하고 별로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는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에서 내가 데드 크로스가 나와서부터 33일선하고 또 해당하기 위해 올라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이유 어떻습니까? 이게 33일선을 못 돌고 내려오죠. 즉, 이렇게 캔들과 데드 크로스가 난 그 이격거리가 좁을 때는 향후 주가가 다시 한번 향후 주가가 반등을 했을 때 33일선을 위로 못 올라가게 되면은 급락할 수 있는 여건이 많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자, 어려우시면 지금 모르면 됩니다. 이번에는 그럼 골든 크로스를 보겠습니다. 골든 크로스를 가서, 골든 크로스 났다, 사야지 하고 나서 조정이 되는 걸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를 보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났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고 이날 종가가 얼마? 1300 종합주가에서 1339 정도가 나왔습니다. 아, 골든 크로스가 났네. 75일 이평선을 33일 이평선을 뚫었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네. 사야지. 자, 며칠 이렇게 상승합니다. 네? 그런데 또 며칠 있다가 빠진다는 거죠. 아, 괜히 샀나봐. 응? 또 빠지네. 어우, 팔아야겠다. 팔았어요, 이날.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다음날 올라가고. 또 올라가니까 또 추격 매수했다가 또 내려가네. 또 팔고. 그럼 또 그 다음날 또 다시 올라가고. 이런 그 과정을 겪는 이유가 왜 겪냐면은 골든 크로스하고 데드 크로스, 그 다음에 캔들의 성질을 잘 이해를 못하셨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즉, 골든 크로스가 났을 때,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을 때 한 번쯤은 좀 쉬어보자는 거죠.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서, 자, 이번에는, 자, 여기서 이제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났습니다. 그죠?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자,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고 주가가 밑으로 빠지다가 33일선도 채 닿지 않고 주가가 상승하죠. 그죠? 상승하죠. 그럼 이거는 이제 앞으로 세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가격 조정도 아니고 기간 조정. 여기까지 내려오지도 않고 그냥 여기까지만 내려왔다는 거는 다르게 생각하면 기간 조정입니다. 기간 조정을 하고, 기간 조정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제가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아래로 빠지는 거는 가격이 밑으로 내려가는 건 가격 조정, 옆으로 가는 건 기간 조정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3일 동안 만에 짧은 가격 조정을 끝내고 그다음에 기간 조정을 끝낸 다음에 동시에 끝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어려우신가요? 여기서 또 그런 게 나오죠. 자, 데드 크로스가 났다. 큰일 났네. 근데 어째요? 주가가 이 선은 내려오면서 캔들은 또 33선하고 헤딩하려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여기서도 보세요. 자, 골든 크로스가 났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났어요. 여기서 자, 골든 크로스가 났네. 여기서 보시면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네. 사야지. 주가가 앞으로 상승을 하겠구나. 근데 어떻습니까? 내려오면서 어때요? 33일선을 딛고 33일선을 헤딩하고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헤딩을 미처 못하고 올라갔죠. 그럼 그만큼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세다는 겁니다. 향후 주가는 크게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를 딛고 못 올라간다는 거는 뭐냐면은 그만큼 주가가 향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준다는 겁니다. 단초를. 여기서도 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네. 흔히 이제 초보자들이 책 보고 하는 흔히 실수.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다. 사야지. 샀더니만은 그 다음날 또 빠지고. 자, 여기서 어때요? 33선 딛고 올라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골든 크로스하고 데드 크로스하고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할 때 골든 크로스 났네. 샀다가 하락하네. 팔았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살까 말까 하다가 계속 엇박자를 타게 되는 겁니다. 엇박자를 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관점에서 현재 이 관점을 가지고 미국 다우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관점에서 현재 이 관점을 가지고 미국 다우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미국 다우지수인데요. 다우지수가 보세요. 이 이제 올해 2월 달에 이제 한 8천을 깨고 2달 동안 한 달 동안 막 급락해서 6,400까지 막 내달렸습니다. 6,470까지 내달렸습니다. 그러고 와서 지금 랠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차트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면은 이 지지선을 추세선을 긋는다거나 그럴 때 특별한 뭐 보여지는 그때가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는 특별하게 뭐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보여지는 때가 없었습니다. 아, 여기 하나 있네요. 이렇게 있는 여기를 딛고 올라가네요. 그죠? 그땐 제가 이거 못 봤었는데 여기 지금 2470짜리가 무슨 자리냐면은 여기 저점과 여기와 여기를 있는 이렇게 그 자리대에서 딛고 올라가네요. 원래 저는 이 추세선을 그을 때 이렇게 긴 거 몸통보다 긴 이 꼬리는 중간 정도 잡습니다. 중간 정도 잡고 이렇게 내리는 버릇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오버슈팅 자리라고 해가지고 잘 안 맞더라고요, 추세선을 그을 때. 근데 요거는 요 자리에서 반등을 했네요. 자,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때 봤던 게 뭐냐면은 주봉을 저는 이때 좀 들여봤습니다. 주봉을 들여다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주가가 막 이렇게 하락을 할 때 뭘 의미 있게 봤냐면은 241선 있죠. 241선이 이 선입니다. 241선인데 주가가 막 이렇게 내려갔을 때 241선에서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나는 것에서 저는 좀 관심 있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관심 있게. 그래서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고 나서 이제 조만간에 반등이 오겠구나라고 그때 많이 생각을 했어요. 3월 초에. 그래서 3월 초에 올라간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다우의 주봉을 보고 데드 크로스가 나온 걸 보고 판단했다는 거죠. 뭐야? 아주 긴 이평선이 241 이평선하고 75 이평선이 데드 크로스가 난 걸 보고선 앞으로도 좀 반등이 오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후 주가는 어떻습니까? 올라가죠. 지금 올라가면서 뭐랑 해당하라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까? 네, 33일선 30주봉이니까 33주봉선이죠. 33주봉선을 지금 헤딩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현재. 그러면은 올라가는 거와 내려가는 거에 어느 정도 계산이 되면은 그 지수는 얼핏 한 8,600, 500 정도가 됩니다. 지금 오늘 다우지수 종가가 8,083인데 향후 500포인트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다우지수가 어때요? 지금 올라갔죠. 설상 추가 헤딩하려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 하락의 강도는 그렇게 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주가가 내려가고 여기서는 무슨 조정을 받았냐면은 기간 조정을 받은 겁니다. 기간 조정 받고 주가 확 내려가는데 여기서는 받은 게 기간 조정이 아니라 그냥 횡보죠. 이거는 이제 하락이니까 그냥 횡보라고 옆으로 기는 모습을 보이고 급락을 했는데 요번에는 좀 위로 좀 붙여지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 해당되어지는 지수 때는 8,000 내려오는 걸 계산하면은 8,500대가 정확한 그 예상되어지는 지지선, 예상되어지는 저항선이 될 거라고 여겨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우가 8,500까지 갈 적에 우리 한국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는 그냥 머물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다우지수가 저렇게 랠리가 이어간다면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는 1,400이나 1,500도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주봉상에서 보면 75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냐면은 1497입니다. 1497이고 올라가는 속도와 내려가는 속도를 합치면 아마 1440에서 50, 1400, 한 4, 50 정도, 제 경험상 1440 정도에서는 요 75 이평선과 75주선, 종합주가 주봉이니까 75주선과 캔들하고 좀 만날 것 같습니다. 단 대전제는 뭐 1400을 1370이나 80 그거를 돌파를 하면은, 좀 그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뭐 역으로 다시 다우지수가 이 주봉상에서 33 주봉선을 헤딩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헤딩을 해줘야 된다는 거. 제가 이제 여러분께 지금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골든 크로스가 났다고 해서 덜커덕 사지 마시라는 겁니다. 뭐 조정이 온다. 너무 많이 떨어진 골든 크로스. 그 골든 크로스가 난 시점과 주가의 관계가 너무 많이 떨어졌을 때는 어쨌거나 조정이 온다.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두 개 중에 하나가 오는데, 조정받는 모습을 보고 향후 주가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좀 급하게 하시지 말고 기다려라. 고점에서 사고 내려와서 팔고 그런 그 우를 범할 수 있다. 또 데드 크로스가 났다고 해서 호들갑스럽게 다 팔아 제끼지 말고 기다려라. 데드 크로스가 난 시점과 주가의 거리가 너무 멀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격도죠.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이후 주가는 다시 이격을 좁히기 위해서 33일로 헤딩하기 위해 33일선 기준으로 했을 때 33일선을 헤딩하기 위해 주가는 다시 올라온다. 이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격을 위로 올리는 상승이 있고 옆으로 횡보하는 상승이 있는데, 올렸다가 내려가는 게 더 폭락의 그 하락의 강도가 옆으로 가는 것보단 올라가면서 내려오는 게 하락의 강도가 더 약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평선을 바라봤을 때 이제 이거를 좀 제대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극히 저는 이제 드물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디 이평선을 바라보셨을 때 데드 크로스가 났다고 해서 호들갑스럽게 팔아제끼지 마십시오. 팔아제끼지 마세요. 왜냐 이평선과 캔들은 붙게 돼 있습니다. 호들갑스럽게 팔지 마시고 한번 지켜보십시오. 한 템포 쉬어가면서 지켜보십시오. 자, 오늘 아주 여러분들은 굉장히 그 유용한 강의를 수강하셨습니다. 꼭 이해를 하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